차례 방송됩니다. 안내에 대한 문의나 신청은 718-358-93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WNYZ LD New York, WXBK HD3 Newark, W268BY, W252CS. FM Stereo Radio Korea New York. FM 라디오 코리아 뉴욕 생활 정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는 시간 생활 정보 박미정입니다. 생활정보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이민법, 한인경제, 법률, 건강, 교육, 문화, 자동차, 또 여행 등 모든 분야의 정보를 전문가들과 연결해 알아봅니다. 생활정보와 함께하는 전문가들의 솔루션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올해 미국 기업들이 높은 금리를 비롯한 여러 악재에 노출되면서 파산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하죠. 금융정보업체인 S&P 글로벌 인텔리전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파산 보호 신청 건수는 모두 300여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고물가와 고금리에 직면한 미국인들이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면서 그에 따른 신용카드 연체율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높아져서 미국 카드 빚이 1조를 넘는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대기업의 파산은 그 기업에 속한 직원들은 물론 연계된 중소기업 또는 개인 사업자에 이르기까지 그 파장이 클 텐데요. 또 당연히 개인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사용률과 또 연체율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생활정보 이 시간에는 파산법 전문 김형석 변호사와 함께 경제 재정 문제에 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채무조정, 모기지 조정 등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시기 김형석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파산법 전문 김형석 변호사 뉴욕과 뉴저지 오피스 있습니다. 뉴욕 오피스는 61-43 186가 프레시메도에 위치해 있고요. 전화번호는 718-939-0700, 뉴욕 오피스 전화번호 718-939-0700, 또 뉴저지 오피스는 460 버겐 블루버드 팰리세이드 팍 체이스 빌딩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번호 201-585-0700, 전화번호 201-585-0700번입니다. 이 시간 궁금하신 사항 카톡 아이디 FM 라디오 코리아 뉴욕 RKNY로 들어오셔서 문의해 주시고요. 또 유튜브 채널 FM 라디오 코리아 뉴욕 FM 94.7 HD3 FM 877로 실시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큰 영향을 받고 있죠. 네, 이 시간 생활정보 스튜디오에 김형석 네,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 신문에서 연일 이 파산이 늘고 있다. 네, 이런 네, 뉴스가 계속 최근에 나오는데 제가 그런 손님들이 네, 어떻습니까, 문의를 변호사님? 왔는데요. 네,
실제로 최근에 그 파산 케이스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그 한인 분들이 운영하시는 소규모 비즈니스가 큰 영향을 받고 있죠. 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또 이 부채 조정 업체들, 네, 이런 부채 조정 회사들로 인해서 이 파산 위기에 처한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그 최근에 제가 그런 손님들이 많이 문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단순히 이제 한 달에 뭐 몇백 불 내면, 뭐 300불에서 500불, 600불 내면 다 빚이 해결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연방법에서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규칙들을 안 지키고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일정 금액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혀 경우에는 합의가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너무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본인이 낸 없잖아요. 돈, 이 결과적으로는 빚을 갚는 데 쓰여지는 돈보다 그런 부채 조정 업체의 수수료로 더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참 부당하죠, 사실은. 수수료로 나갈 것, 서비스비로 더 많은 돈이 나갈 것 같으면 굳이 이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약하기 위해서 합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크레딧 카드 회사가 가져가는 돈보다 수수료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자주 생기고 있죠. 네. 그런 경우는 정말 너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네.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 터미네이션, 중지하겠다고 요구를 하고 돈을 환불해달라고 하지만 그 계약서에 여러 군데에 함정들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계약금 지금까지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낸 돈은 돌려받지 못하고 채무 조정도 안 되고 파산의 어떤 절차도 전혀 들어간 게 없고요. 예, 소송도 받고요. 그리고 또 모르는 사이에 또 그 업체가 소개한 변호사와 자동으로 연결돼서 누군지도 모르는 변호사가 네. 또 변호사 비용을 발생해서 또 그 돈을 가져가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경우엔 정말 부당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 업체를 통해서 변호사를 고용할 수가 없거든요. 네. 본인이 직접 변호사와 계약을 하는 것이지 예. 그 변호사가 변호사도 아닌 업체가 자기네들이랑 같이 손잡은 변호사들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연결되거나 네. 자동으로 변호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네. 그 계약서 구석구석에 그런 함정들을 많이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네. 변호사를 선임을 할 때 내가 모르게 임의대로 그 업체에서 선정을 해줄 수는 없는 거군요. 원래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들도 업체랑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업체와 피를 나눠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아주 큰 대기업의 회사를 위한 변호사로 일하거나 아니면 변호사는 독립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업체랑 연결돼서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업체랑 심지어 연결돼서 광고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런 업체들은 이제 변호사랑 연결돼 있죠. 네. 그걸 모르고 내가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연결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서 또 나는 변호사님을 의뢰를 한 게 없는데 수임료는 자동으로 나가고.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이 정도 되면 이런 거는 사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FTC라고 연방 그 에이전시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리포트도 하고 실제로 FTC에서 많은 그런 부채 조정 업체를 소송하고 있어요. 네. 그런 규칙을 위반하거나 법을 위반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무리 낮은 뭐 예를 들어서 10%는 좀 이상하지만 10%만 내는 걸로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손님이 그걸 동의하지 않는 한 피를 못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임의로 그냥 자기네들이 맘대로 30%도 내고 40%도 내고 50% 내면서 피는 크레딧 카드 회사에 낸 돈보다 더 많은 피를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 채무 부채 조정 업체에 이렇게 불이익을 당했을 때 어떻게 구제받는 방법이 있나요? 어떤가요? 변호사를 통해서 예.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그 많은 규칙들을 인용을 합니다. 편지에. 네. 연방법에 의해서 이건 좀 위반을 했다. 예. 돈을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는 한 예.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변호사님께 의뢰한 분들 네네. 중에 그렇게 해서 돌려받은 경우가 그럼요. 있나요? 예, 그렇게 돌려받고 결과적으로 보면 초기 단계부터 부채 조정을 통해서 빚을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은 좋았지만 네. 그쪽 업체에서는 무조건 파산은
선택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업체가 사실 파산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법률 조언이라서 예. 변호사법을 위반한 거죠, 사실은. 네. 근데 변호사들은 보고 나서 손님이 파산을 하는 게 나은지 부채 조정을 하는 게 더 나은지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은 사실은 초반부터 파산을 선택했어야 되는 그 옵션을 들었으면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걸 안 하시고 이제 업체에 돈을 내서 손해를 보고 시간도 버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파산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최근에. 네. 그래서 처음부터 변호사를 찾아가서 물어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죠. 네. 네. 잘 모르는 부채 조정 업체와 또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을 더 만들지 마시고 일단은 파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황이 어떤지 잘 의논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채 조정 업체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파산을 생각을 하고 계시다 하면 네.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파산을 내가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될까요? 네, 저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파산만 권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네.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장단점을 다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파산을 결정을 하시면 파산을 하더라도 이제 가장 크게 염려하시는 것들이 수입을 지키지 못한다거나 네. 직장을 계속 못 다닌다거나 앞으로는 평생 경제 활동을 못 한다거나 뱅크 어카운트를 닫아야 된다거나 비즈니스를 닫아야 된다거나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많습니다. 또는 뭐 텍스는 세금은 못 지운다라든지 그것도 아니고요. 네. 또 SBL로는 안 지워진다라든지 네. 정부 돈은 지울 수가 없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시고 정해지면은 필요한 서류를 이제 변호사한테 제공하시면 변호사가 그걸 다 작성해서 파산법원에 신청을 하고 한 달 뒤에 이제 화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그것이 끝나면 2달을 그냥 기다렸다가 총 석 달 뒤에는 이제 파산이 끝났다는 빚이 없어졌다는 판결을 받죠. 그러니까 사실 판결이라고 하긴 맞습니다. 판사가 사인하는 건 맞지만 법원에 가거나 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터뷰를 통해서 반대가 없으면 그냥 자동으로 판사가 사인을 하는 거죠. 아, 네. 법원에 가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판사를 만나지 않습니다. 예. 법정에 가지도 않고. 예.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덜 하겠네요. 그렇죠. 요즘은 전에는 이제 사무실 가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화상으로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죠. 네. 인터뷰는 그 트러스티라는 이 케이스를 담당받은 그 변호사, 평상시엔 변호사로 일하다가 네. 법원이 그 케이스를 전달하면 그걸 이제 리뷰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거짓말을 하거나 숨겨놓은 재산이 없으면 파산이 성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부터 파산 어떤 결과가 나기까지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길지도 않고요. 네네. 네. 시간이 비교적 빠른 편 아닌가요? 다른 맞습니다. 어떤 네. 법적인 절차에 비해서? 그렇죠. 그래서 파산은 원래 이제 목적이 정직하지만 운이 없던 사람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이라 뭐 빨리 끝내고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대부분 이제 그 파산이 끝나고 나면 6개월 안에 크레딧 카드를 또 새로 만듭니다. 6개월 안에. 네, 대부분 6개월 만들어서 그걸 쓰고 갚고 잘 하시면 크레딧 스코어도 또 뭐 2년 뒤에 700점까지 올라간 분도 제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를 무이자로 사셨는데 3년 뒤에 몰기지 얻은 분도 봤고요. 물론 그 파산한 기록이 뭐 모든 은행이 다 환영하진 않지만 최소한 크레딧 카드 회사 입장에서 보면 파산하기 전보다는 파산하지 않은 상태보다는 파산한 상태를 더 좋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파산했다는 것만으로도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 줍니다. 네. 네. 이 파산을 하기까지는 뭐 석 달이 아니라 1년, 2년, 3년 이 정도로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을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시다가 안 좋게 되는 경우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경제 상황이 힘들어져서 안 좋게 되는 경우나 파산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그 고통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예, 같거든요. 생각보다 길어서 어떤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는데 예. 그 크레딧 카드를 진짜 갚으려고 네. 좋은 마음으로 주변에 친척들의 돈도 꾸고 자녀 양육비에 쓸 것도 절약해서 한 수년을 갚으셨대요. 수년을. 예. 네. 근데 이제 미니멈 페이먼트만 갚으면은 대부분 이자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예. 밸런스가 잘 안 줄거든요. 네. 그렇게 몇 년을 고생하시다가 도저히
못 갚는다는 판단을 하셔서 파산하신 분이 있어요. 그나마 오셔서 다행이지만 3년간 그 했던 노력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일찍 알았다면 파산을 하셨다면은 절약할 네. 수 있었던 돈도 많았죠. 네. 그 주된 원인이 그 크레딧 카드 이자율 때문이에요. 이자율이 30%에 가깝기 때문에 그걸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파산의 주된 원인이 크레딧 카드 이자율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렇게 파산을 하는 과정까지는 오래 걸리지만 그 고뇌와 또 이런 근심 걱정, 네,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파산을 하는 과정은 시작부터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네, 어느 면에서는 리셋하는 기간이 참 그래도 짧은 건 짧죠. 아니지만 네. 짧은 편이죠. 예, 예. 한 번만 인터뷰하면 그다음 기다리시면 돼요. 예, 부담이 조금 덜 맞습니다. 시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트리 한마음 체인 금주의 핫세일 노란 옥수수 10개 4불 99전 이노키 버섯 200g 2개 2불 99전 한국 오이 파운드에 2불 49전 그라나다 자두 파운드에 3불 99전 씨 없는 수박 한 통에 5불 99전 한국산 제품이 가득한 한마음 체인으로 오세요. 여보, 실버타운 알아? 실버타운이요? 아주 인기 있는 선생님이 컴퓨터와 최신 스마트폰 사용법을 확실하게 알려준대. 그래요? 65세가 되면 메디케어만 있어도 스마트폰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데 벤과 알렉스 선생님이 아주 책임감 있게 빨리 배울 수 있게 해준대. 거기다가 국악, 트로트, 스포츠 댄스 활동까지 뭐든 할 수 있다니까. 메디케어만 있어도요? 빨리 등록해야겠네. 아, 우리 항상 서류 때문에 고민이지. 널싱홈,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소셜연금, 아파트 갱신도 도와준다니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해보자고. 잊지 마세요. 실버타운 알렉스. 718-631-7979. 우리들의 변호사 이재은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승소의 귀재, 최고의 경력, 수많은 승소, 다년간의 법정 승소 경력과 강력하고 확실한 전문성으로 여러분을 계속해서 지켜드리겠습니다. 201-346-3800, 346-3800, j115.com.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은 소중합니다. 1분 1초의 시간이 더해져 며칠 몇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 버립니다. 이해하기 쉽게 맞춤형으로 된 간편한 건강보험 플랜으로 비용은 물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일에 그 시간을 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합니다. 한국어 고객 서비스 1877-718-3682 1877-718-3682.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생활정보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실버타운, 인기 있는 선생님이 컴퓨터와 최신 스마트폰 수업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플러싱 노던 147가 실버타운으로 오세요. 한국 최초 찹쌀과 쌀 두 가지 증류 원액으로 블렌딩하고 설탕류 제로로 칼로리까지 낮아진 소지의 새로운 기준 제로2. 소주도 이제 깔끔하고 부드럽게 무가당으로 즐기세요. 제로2 공동 제공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4.7 HD3, FM 87.7 라디오 코리아 뉴욕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생활정보 이 시간에는 파산법 전문 김형석 변호사와 함께 경제 재정 문제에 관해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채무조정, 모기지 조정 등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시기 김형석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김형석 변호사 뉴욕과 뉴저지에 오피스 있습니다. 뉴욕 오피스는 61-43 186가 프레시메도에 위치해 있고요. 전화번호는 718-939-0700. 또 뉴저지 오피스입니다. 460 버겐 블루버드 팰리세이드 파크 체이스 빌딩에 위치해 있고요. 전화번호는 201-585-0700.
김형석 변호사 뉴저지 오피스 201-585-0700번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렇게 이제 파산이 오래 고민하신 분들에게 그렇게 고민한 오래 흔적보다는 네, 비교적 짧은 시간에 파산의 정리가 이제 될 수 있는데 그러면은 파산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네네. 들었어요. 파산을 생각하시는 분께 내가 어떤 종류의 파산을 해야 할까요? 이제 비즈니스는 이제 두 가지를 할 수 있고요. 네. 챕터 11, 챕터 7 이렇게 두 가지 할 수 있고요. 챕터 11은 회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채권자들한테 어떤 페이먼트 플랜을 내서 어떻게 갚겠다 하는 네. 협상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예. 챕터 7은 비즈니스 챕터 7은 문을 닫는 과정이에요. 닫으면서 이 갖고 있는 재산을 현금화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고 다 갚지 못한 빚은 그냥 남습니다. 없어진다는 개념이 없어요. 네. 그래서 비즈니스는 보통 문 닫을 때 챕터 7을 파산을 꼭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건 정말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되고요. 계속 유지하고 싶으시면 이제 챕터 11 하시면 되고 개인이 하는 것은 챕터 7, 13, 11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챕터 7은 청산이고요.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못 지키는 재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집이 한 채가 아니라 두 채 있는데 한 채는 지킬 수 있지만 두 번째 집은 못 지킬 가능성이 높거든요. 재산에 따라서 에꼬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재산 내에서는 뭐 집도 지킬 수 있고 차도 지킬 수 있고 은행에 있는 어느 정도 현금도 지킬 수 있고 IRA, 연금, 401k 이런 것도 지킬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도 지킬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게 많네요. 예, 가재 도구, 뭐 옷, 뭐 그다음에 뭐 애완견, 그다음에 뭐 생명보험, 예. 또 자동차 사고 보상금 지킬 수 있는 범위가 다 정해져 있어요. 다만 이제 그 가격과 종류가 좀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은 네. 대부분의 경우에 다 지키지 못한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차가 뭐 여러 대 있다는 거, 뭐 두 대, 세 대 이런 거 아니고서는 그러나 차가 여러 대 있다 하더라도 빚이 많이 있으면 다 지킬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개인이 하는 챕터 7이고요. 다만 이제 수입이 높은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저지에 있는 4인 가정이 15만 7천 불 이상의 연봉이 있는 사람들은 13이나 11을 하셔야 되는데 13과 11은 그 개념상은 똑같습니다.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나눠내겠다는 겁니다. 리페이먼트 플랜인데 13은 간단하고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주로 사실 13은 이제 개인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빚의 규모가 너무 많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개인도 챕터 11을 통해서 회생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개인들은 다 챕터 13을 통해서 다 13장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못 지키는 재산, 뭐 집이 여러 채 있다거나 뭐 차가 많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챕터 7을 하면은 뺏길 재산이 있다면 이제 챕터 13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5년 동안 조금씩 나눠내는 그런 과정이죠. 네. 네. 그러면은 내 재산 상황이 어떤지 또 갚아야 할 빚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 다 종합을 해서 변호사님과 한번 같이 네. 네. 의논을 한 다음에 뭐 챕터 7으로 할지 11으로 할지 13으로 할지 이렇게 파산의 종류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나눠내야 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부채 조정하고 굳이 챕터 13하고 비교하면 네. 부채 조정은 깎은 빚 중에 깎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50%를 안 냈으면 50%가 소득세로 옵니다. 그러나 네. 파산은 예를 들어서 100% 중에 뭐 10%만 내고 90%를 다 깎았다든지 아니면 예. 전혀 안 냈다든지 깎아준 빚에 대한 세금이 없어요. 세금으로 보고를 안 해도 되고요. 부채 조정은 마치 일정 금액으로 내면 무슨 권리가 있는 것처럼 무조건 협상을 해줄 것으로 합의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 크레딧 카드 회사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반면에 챕터 13은 본인이 낼 수 있는 금액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그것만 내면 끝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빚이 한 15만 불 있었거든요. 그런데 매달 내는 돈이 166불로 나왔어요. 그래서 166불을 60개월 동안 내고 끝났습니다. 그 5년 뒤에 나머지 못 낸 돈은 다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협상의 과정이 없습니다. 채권자랑 협상 안 해도 돼요. 그냥 예. 법원이 166불로 계산을 한 걸 인정해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부채 조정과 챕터 13만 비교해 봐도 훨씬 더 편하고요. 그 다음에 챕터 7은 뭐 대부분의 경우에 챕터 7에서 하나도 안 내셔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채 조정과 이 파산의 종류에서 여러 번 나누어 내는 이런 상황을 또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뭐 차이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부채 조정 일반 부채 조정인 경우에는 탕감받은 그 부채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또 수입으로 잡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런 면이 굉장히 다르네요. 네, 물론 이제 이그젬션이라고 예. 면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건 회계사랑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 재산이 좀 있는 분들은 면제 신청을 안 되면 소득세를 내야 되죠. 예. 네, 그러니까 불편함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챕터 7, 11, 13 이렇게 해서 이제 상황에 맞게 변호사님과 상의를 해서 내가 어떤 종류의 파산을 신청을 할지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아서 하시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이렇게 파산의 종류에 따라서 경과가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은 조금 짧게 간단하게 되거나 이런 차이도 있을까요? 어떤가요? 챕터 30는 기본적으로 3년에서 5년간 나눠내는 건데요. 네. 그냥 일정 금액을 나눠내면 됩니다. 계속 보내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3년 또는 5년이 걸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챕터 7은 이제 3개월이면 다 끝나고요. 네. 네, 근데 대부분의 케이스는 다 챕터 7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집이 있고 차 있고 뭐 IRA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1k 뭐 보상금 상해사고 보상금 있어도 챕터 7으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보상금도 지킬 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또 금액에 따른 맞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하셨어요. 변호사 비용을 나눠주기 전 금액이 6만 불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받는다면은 이제 시기를 조정해서 보상금을 받고 나서 파산하시는 게 맞고요. 아직 돈을 안 받았으면 파산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파산할 당시에 받을 권리를 다 재산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안 받았지만 100만 불을 받을 수 있는 상해 사고를 당했다면은 파산을 하시면 안 되죠. 네. 그러나 어쨌든 만약 100만 불을 진짜 받으신다면 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미래에 그 채권자들로부터 괴롭힘을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크레딧 카드를 안 내서 예. 파산은 빚만 갚으면 사실은 나머지 돈을 다 돌려줍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도 파산이 어떤 지금 현재 그 채권자들이 편지 전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소송하고요. 소송에서 판결을 받으면 최소 20년은 유효해요. 그럼 계속 쫓아옵니다. 네. 쫓아온다는 얘기는 월급을 차압하고 뱅크 어카운트를 프리즈 시키고 뱅크 어카운트 돈을 가져가고요. 차도 끌어가고 집에 저지면 리인을 걸기 때문에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되기 전에 이미 연체가 되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계획을 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산을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시다고 할 때 그런 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 당한 상황이 있어서 상해 보상금을 이제 받을 상황인데 그런데 얼마나 받게 될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그거는 모를 수 있는 거잖아요. 모르죠. 네. 예. 그러나 대충 예측은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응급실에 가셨느냐, 수술을 하셨느냐, 해야 되느냐, 예. 또는 뭐 그걸 가지고 예측을 해서 그 전체 금액이 6만 불 조금 넘는데 그 금액보다 높아질 것 같으면 네. 파산을 좀 나중에 하셔야 되죠. 네. 네. 그러나 그 이하일 것 같으면 파산을 하시더라도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6만 불 이하일 경우에는 네. 파산을 하시더라도 지킬 수가 있고 네네. 6만 불 이상인 경우에는 네. 네, 나중에 네, 이제 6만 불 다시- 좀 넘지만 이제 대충 그렇다는 얘기고요. 예. 나중에 파산할 때 그 금액, 그러니까 법원에서 안 가져가는 거죠. 그냥 파산은 파산대로 끝나고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나중에 받으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파산 후에 또 크레딧도 금방 쌓고 네. 무이자로 자동차도 할부로 구입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봤다 네. 하셨어요. 예. 그럼 파산 후에 크레딧을 쌓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실은 청취자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이 파산에 대한 오해를 많이 말씀드렸지만 네. 아직도 그래도 파산은 뭔가 불이익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예.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결국 그런 것은 그냥 편견입니다. 네.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편견. 나중에 뭐 영주권, 시민권 받을 때 불이익을 줄 것이냐 그것도 아니고요. 취직하는데 불이익을 줄 것이냐 크레딧 리포트를 안 봅니다 보통 업체에서 네. 즉 고용 할 때요. 예. 다만 뭐 FBI나
특정 그 파이낸셜 그 재정을 다루는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특별히 크레딧 리포트를 보지 않고요. 또 크레딧도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뱅크럽시한 파산한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불편을 겪지 않아요. 네. 회복이 됩니다. 네. 바로. 그러면은 파산 후에 크레딧을 다시 쌓을 일이 걱정이거나 뭐 이런 그런 걱정 근심 때문에 파산을 미루고 계실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네.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 파산이 채무 조정 일반 회사에 하는 그런 채무 조정보다 훨씬 깨끗하게 어떤 그 경제 상황을 장점이 리셋할 수 있는 더 많습니다. 그런 네. 장점을 가지고 네. 있겠네요. 네. 잠시 광고 후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60억 불 보상,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속한 뉴욕 최대 사고상의 나폴리 로펌의 정준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정준호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사고를 당하셨습니까? 교통사고, 낙상사고, 직장사고 전문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로 지금 전해주십시오. 교통사고 200만 불, 300만 불, 1000만 불 승소. 건축 현장 낙상사고 100만 불, 250만 불, 1200만 불 승소. 신분에 관계없이 깨끗한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전문이란 결과가 말해줍니다. 60년 전통의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가 당신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718-539-3100번, 718-539-3100번,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 여보, 우리 어머님 메디케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부탁해야 할까? 써니림 에이전시에게 전화해야죠. 풍부한 경험으로 메디케어 AB 신청부터 궁금한 모든 사항을 친절하고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맞춤식으로 무료 상담해준대요. 오, 그래, 맞아. 내 친구와 지인들도 무료 상담 받으라고 해야겠어. 써니림 에이전시,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대표 전화 718-359-2244, 718-359-2244. 메디케어는 대표 선수 써니림에게 믿고 맡기세요. 고객님들의 사랑으로 관절 건강에 좋은 호가름 프리미엄 골드가 출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관절 건강 혹시 잊고 지내진 않으셨나요? 그동안 관절 건강을 챙기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호가넘 프리미엄 골드를 드셔보세요. 저희 2만 개의 관절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호가름 프리미엄 골드. 저도 호가름 프리미엄 골드 특종 받습니다. 지금 즉시 상담하세요.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93가, 금산 K인삼, 전화번호 347-368-6676, 347-368-6676.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4.7 HD3, FM 87.7 라디오 코리아 뉴욕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생활정보 이 시간에는 파산법 전문 김형석 변호사와 함께 경제 재정 문제에 관해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 미국인들의 크레딧 카드 부채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또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젊은 층의 크레딧 카드 빚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해요. 네, 취업률도 그 좋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려고 타주로 이주해서 한번 노력해 보다가 많은 빚을 지고 그 파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 네네. 일이네요. 그러면 아까 변호사님께서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파산하는 과정에서 어떤 채무 조정에 대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어떻게 잘 해나갈 수 있을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채무 조정은 그래도 수입이 있고 그만큼을 낼 의사가 있거나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제가 어떤 경우에 보면은 채무 조정이 더 난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 지켜야 될 재산이 많은 경우에 굳이 파산하실 필요가 없죠. 네. 충분한 수입이 있고 충분히 갚을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다 갚을 수는 없는 경우에 이제 하는 경우가 부채 조정이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파산을 통해서 한 번에 지우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크레딧 스코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미국 오면 뭐 신용 점수가 전체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연체가 되거나 빚이 많이 쌓여 있으면 크레딧 스코어가 떨어집니다. 미니멈 페이먼트를 잘 내고 있어도 크레딧 스코어가 떨어져요. 네. 그리고 크레딧 리밋도 줄어듭니다. 더 이상 돈만 갚고
점점 쓸 수 있는 금액을 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크레딧이 별로 안 좋은 것을 채무 조정을 통해서 일부 낸다고 해서 그렇게 빨리 올라가지 않는 반면에 차라리 파산해서 전체를 지우면 회복도 빠르고 그다음에 일정 금액을 부채 조정을 통해서 내는 것도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파산만 피하고 내가 어느 정도 돈을 꿔서라도 뭐 50%든 30% 갚아서 채무 조정을 해서 갚으면 내 신용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그 크레딧으로 돈을 더 빌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떤 분이 나중에 학자금을 5만 불을 빌리기 위해서 신용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파산을 안 하고 10만 불 빚을 어떻게든 5만 불 정도 내고 갚겠다. 채무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차라리 5만 불을 지금 갚으실 거면 네. 파산을 하고 신용을 쌓으시면서 지금 낼 5만 불을 모아서 그때 5만 불 빚을 빌리지 말고 론을 얻지 말고 그걸 캐시로 내면 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돈 갚고 돈을 빌릴 생각을 하는 거죠. 이자 내는 돈을. 네, 네. 차라리 이 돈 갚을 걸 파산을 통해서 빚을 다 지우고 빚 안 넣고 그걸 내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생각을 좀 바꾸면 파산을 통해서 빚을 지우는 것이 훨씬 더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네, 발상의 전환이 네네. 필요하군요. 그러니까 크레딧이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은 파산 후에 2년 뒤에 700점까지 올라서 차를 무이자로 구매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파산을 하더라도 크레딧을 쌓을 수 있다. 다시 내가 크레딧을 얻어서 신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굳이 빚을 정리하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파산을 하고 2년 만에 크레딧을 700점대 이상으로 올린 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또 나중에 또 보면 그 사이에 크레딧 카드 안 쓴다고 해서 전혀 크레딧 회복을 노력 안 하신 분들은 예. 몇 년이 지나도 크레딧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노력을 한 결과일까요? 그 방법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신청을 하면요. 예. 뭐 리밋이 300불, 1000불 굉장히 낮습니다. 어떤 분은 3000불까지 나왔지만 리밋의 3분의 1만 쓰고 매달 갚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남겨두시면 안 돼요. 예, 예를 들어서 크레딧 카드의 리밋이 $3,000다 하면 1000불만 쓰시고 네. 반드시 다 갚고 예. 매달 그렇게 하시고 나서 몇 달 후에 전화해서 크레딧 리밋을 좀 올려달라고 합니다. 네. 그 올라간 거에 또 3분의 1 쓰시고 그렇게 하면은 크레딧 그 스코어가 가장 빨리 올라갑니다. 네. 빚을 남겨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아닙니다. 다 갚으셔야 돼요. 예. 매달. 그런 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 크레딧 카드를 낸 다음에 리밋의 3분의 1 정도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달달이 사용한 금액은 전부 다 갚고 네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하다 보면 2년 만에도 크레딧이 700점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그럼요. 거군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산이 개인의 재정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고 지금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는 지켜야 할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채무 조정을 부채 조정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파산을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가끔은 이제 지켜야 할 재산이 너무 많아서 챕터 7을 못할 때 7장을 못할 때 네. 13장을 통해서 더 많은 효과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런 그 부채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파산을 생각을 하시는 분 심각하게 고려를 하는 경우에 그 SBA 론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SBA 론도 정부의 세금이 들어가지만 네. 파산을 통해서 없어지고요. 예. SBA 론도 협상이 가능합니다. 현재 그 재정 상태를 얘기하면 협상에서 깎아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파산을 하시면서 지울 수도 있고요. 네. 파산을 안 하는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서 금액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SBA 론까지 협상을 해서 가격을 낮출 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지울 수가 있다고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지울 수 없는 빚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상해 사고를 입혔을 때 본인이 가해자죠. 네. 그것이 고의로 했거나 또는 음주운전에 관련된 경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 그러니까 상해 사고를 입었는데 그게 폭행이거나 고의로 했거나 하는 경우는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스튜던트 론이 아직까지는 지워지지 않아요. 아, 스튜던트로는 원래 지워지지 않나요? 스튜던트 론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일정 기간 동안 이미 많이 냈고 앞으로는 낼 가능성이 별로 없는 분들. 네. 그런 경우에는 감면을 해줍니다. 물론 별도로 파산법원에 신청을 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 잠시 일시적으로 직장이 없거나 그렇기 때문에 못 내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요. 네. 그동안 많이 내왔는데 앞으로 다 갚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없애주고요. 그다음에 스테이트에서 했지만 프라이빗 론인 경우에 페더럴 론이 아니고 프라이빗 론인 경우에 스튜던트 론인 경우에 튜이션 말고 생활비는 지워주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론을 얻을 때 스튜던트 튜이션 부분이 있고 뭐 룸앤볼드 같이 이렇게 생활비 부분은 예. 지워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 다르군요, 경우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그 부분을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꼼꼼히 따져봐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똑같은 스튜던트 론을 얻었더라도 이 부분이 튜디션에 대한 부분인지 네. 아니면은 생활비에 관한 네. 부분인지, 네. 생활비에 대한 부분은 지울 수도 지워질 있다. 수 있기 학비는 때문에. 못 지울 수 있다. 네. 그러면 이 지울 수 없는 빚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상해 사고 가해인 경우에는 지울 수가 없는데 그냥 지울 수가 사고로 있는데 네. 지울 수가 있는데 고의적인 경우는 고의적인 그러니까 경우만 음주운전이나 해당되는 네네. 거죠. 그냥 네. 보통의 상해 사고는 파산을 통해서 지울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회사가 커버도 해주지만 지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청취자님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이 SBA 504 대출인 경우에는 장기 대출인데 이런 경우 부채를 재융자하거나 임대 부동산에 다시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질문이 조금 들어와 그 있는데. 파산과는 좀 상관이 없는 네, 예, 네. 대출금을 어디에 쓰는가를 물어보는데 제가 예, 먼저 예. 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파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 SBA 론이 재정비가 된다고 할 때 그러면은 어느 정도나 축소될 수 있을까요? 파산은 전액을 지워줍니다. 전액을 다 지워주나요? 네. 그래서 파산이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세 가지를 크게 말씀드리면 론을 얻는 과정에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은행에 론을 얻으면서 뭐 텍스 리턴을 조작해서 수입을 증가시켰거나 뭐 그런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론을 정상적으로 얻었지만 정상적으로 쓰지 않은 경우, 비즈니스 론을 얻어서 개인적으로 집을 샀다거나 네. 뭐 개인적으로 썼다거나 또는 남을 줬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고요. 세 번째가 파산할 때 굳이 있는 재산을 숨기고 거짓말을 한 경우,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 론을 얻는 경우에, 비즈니스 론을 얻는 경우에 다른 용도로 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예. 특히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고 네네. 그럼 무조건 파산이 실패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파산을 할 때 이제 문제점을 안고 하는 거죠. 네. 그러나 그거를 반대 신청을 누구로부터 받아야 돼요. 은행이든 법원이든. 예. 법원이 이제 트러스티라는 사람이 하는데 그걸 받았다 하더라도 어떤 그 합리적인 그 이유가. 디펜스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또 이겨서 파산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의 제기를 안 하면 네. 그냥 파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문제점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카운팅을 잘 못하는 경우. 예, 예. 그런 경우에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네. 그래도 파산이 가능한지를 꼭 네.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네. 네. 변호사님과 상담을 언제나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네.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생활정보 이 시간 파산법 전문 김영석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후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더운 여름에 돌아온 H마트 슈퍼 세일. 오리만다린 파운드당 1불 99, 켄탈록 9, 전보 사이즈 개당 2불 49, 팩페르시안 오이 99센트, 스페니쉬 양파 파운드당 49센트, 냉동연계 파운드당 1불 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4불 99, 생목등심 스테이크 파운드당 8불 99.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처방약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약국을 소개합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각종 보험 사용이 가능하며 출입문 바로 앞에 넓은 주차장이 있어 너무 편한 우리 약국. 노던 220가 던킨 맞은편 우리 약국은 주 7일 오픈합니다. 환자의 마음까지 편한 약국 우리 약국 718-229-2001 718-229-2001 우리 약국. 너희 집 거실 페인트 새로 한 거 너무 마음에 든다. 스타일리시한데? 진짜? 고마워. 너 어디서 샀어? 벤자민 무어 칼라워 페인트는 특별한 거 알지? 칼라울 페인트는 롱아일랜드 뉴하이드파크, 퀸즐 플러싱, 리틀렉, 플래시메도우, 우드헤이븐, 뉴저지 포트리 7군데 편리한 지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718-463-6900. 모베펄 창립 23주년 압도적 보석 빅쇼. 압도적 수량, 압도적 디자인, 압도적 상품. 여심 저격, 클래식하고 단아한 아코야 진주의 유혹, 사모님 보석으로 매혹 덩어리인 칼라스톤 세트 인기 폭발. 더욱더 세련되고 우아해진 신제품 핵진주를 대량 출시하고 한국 최고 화장품 호화 고급 샴푸 세트가 공짜 선물로 팡팡.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1층 프리미엄 고베펄 새 매장에서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포트리 하얏트 플레이스 호텔에서 18일 단 하루. 놓치지 마세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생활정보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널싱홈,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소셜연금, 아파트갱신. 이런 문제들로 인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플러싱 노던 147가 실버타운으로 오세요. 한국 최초 찹쌀과 쌀 두 가지 증류 원액으로 블렌딩하고 설탕류 제로로 칼로리까지 낮아진 소주의 새로운 기준 제로2. 소주도 이제 깔끔하고 부드럽게 무가당으로 즐기세요. 제로2 공동 제공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4.7 HD3, FM 87.7 라디오 코리아 뉴욕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생활정보에서는 파산법 전문 김형석 변호사와 함께 경제 재정 문제에 관해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채무 조정, 모기지 조정 등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시기 김형석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파산법 전문 김형석 변호사 사무실 뉴욕과 뉴저지에 오피스 있습니다. 뉴욕 오피스는 61-43 186가 프레시메도우에 위치해 있고요. 전화번호는 718-939-0700. 뉴저지 오피스는 460 버겐 블루버드 팰리세이드 파크에 위치해 있습니다. 체이스 빌딩에 있고요. 전화번호는 201-585-0700. 파산법 전문 김형석 변호사 뉴저지 오피스 전화번호 201-585-0700번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렇게 여러 가지 파산의 종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개인마다 또 비즈니스 사업장마다 다 다를 텐데요. 네. 변호사님께서는 워낙 이제 많은 경우에 의뢰인들을 보시기 때문에 파산을 오래 고민하시다가 마침내 하신 다음에 성공한 케이스 여러 가지 네네. 보실 것 같아요. 저희 청취자분들께 나눠주실 수 있을 만한 근래 네.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네, 이제 오래된 사업체를 운영하시다가 뭐 20년 이상 운영하시다가 이제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분의 심리적인 그 부담이 굉장히 컸었어요. 네. 그래서 그 병원도 실려가시고 막 그랬는데 네. 누구나 다 처음에 파산을 할 때 마음의 부담을 갖습니다. 예, 이게 뭐 마치 이제 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실제로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예.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 하시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또는 다른 상황이 있는 분들도
특히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습니다. 5년 뒤에 생존하는 그 비즈니스가 살아남는 비즈니스가 50%밖에 안 된다고 해요. 신생 기업이. 네. 그만큼 환경이 요즘 어렵고 또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환경일 때 이럴 때일수록 그 일단 감정적인 것도 있고 그렇지만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하시고 또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내용을 아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셔서 정확하고 적합하게 도움을 받으시면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많이 길에서 뵙거나 하거든요. 그런 완전 그 전후가 before하고 after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서 좀 제가 좀 보람도 느끼고 그분들이 그 과거에는 전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 옛날 얘기 아니냐. 예. 그 전에는 또 그런 입장이 아니셨거든요. 굉장히 걱정하시고. 그러나 막상 이 파산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진짜 하신 분들을 제가 많이 뵀기 때문에 네.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좀 한번 물어보고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파산은 항상 변호사님께서 나오셔서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네.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데 정말 일반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그래도 파산은 남의 얘기일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막상 파산을 하려면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잘못되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감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어떤 이제 심리적인 거가 예. 있는데 실제로 그 여러 연구를 보면 파산 자체가 사회의 순기능,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네. 오히려 파산을 통해서 경제 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이제 경제가 더 발전하는, 사회가 발전하는 역할을 하고 또 어떤 분은 돈을 단순히 안 갚으면 피해가 생기지 않느냐. 사실 모든 그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위험을 안고 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예, 그래서 크레딧 카드 회사 같은 경우는 다 그 비즈니스 익스펜스라고 하죠. 비용으로 처리를 해요. 네. 네, 그러면서 세금을 덜 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뭐 모르고 비즈니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옆집에 있는 분이 돈을 빌려주더라도 못 받을 확률을 알고 이자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황이 어쩔 수 없다면 올바른 선택을 해서 앞으로 그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더 경제 활동을 더 열심히 하시는 것이 가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과정에 정말 납득이 되는 부분이 어떤 신생기업이나 창업하는 비즈니스들의 50%가 5년 안에 폐업을 하죠. 네, 폐업을 한다고 할 정도니까 구조적으로 파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이 그 개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예. 지금 요즘 비즈니스 어려운 게 마치 코비드 때 어려웠잖아요. 네. 개인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그거를 본인의 잘못을만 돌리지 말고 시대가 이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주위에서도 제가 이렇게 볼 때, 비즈니스 상황이 어려워지시는 분들을 보면은 비즈니스를 경영을 잘 못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나태하게 그러신 경우를 저는 못 봤어요. 네네. 굉장히 새벽부터 밤중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그 업체를 위해서도 누구보다도 발로 뛰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이렇게 비즈니스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개인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는데 그냥 참고 앞으로 나가실 게 아니라 파산 또는 뭐 부채 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지혜롭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과 함께 경제 재정 문제에 관한 이야기 또 파산 채무 조정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네, 변호사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항상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용기를 주시고, 네, 또 적절한 여러 가지 조언을 도움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생활정보 이 시간에는 김형석 변호사와 함께 파산법, 채무조정, 모기지 조정 등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재정 경제 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파산법은 그 적용 범위가 넓고 실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재조정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파산을 고민 중이거나 심각한 재정 문제로 어려움 중인 청취자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전문 김형석 변호사 사무실 뉴욕과 뉴저지에 오피스 있습니다. 파산법, 채무조정, 모기지 조정 등 재정 문제에 관한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김형석 변호사, 뉴욕 오피스는 61-43 186가 프레시메도에 위치해 있고요. 전화번호는 718-939-0700, 전화번호 718-939-0700번입니다. 또 뉴저지 오피스 460 버겐블로버드 팰리세이드 팍 체이스 빌딩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201-585-0700. 김형석 변호사 뉴저지 오피스 전화번호 201-585-0700번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생활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고 보람 있는 하루 지내시기 바랍니다. FM 라디오 코리아